네, 김과 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오늘의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인사청문회 사태 도미노는 시작됐는가? 네. 사태 도미노요. 오늘 지금도 인사청문회 한창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태 도미노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말씀 쓰신 거는 이미 사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수많은 사실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뭐 이런 뉴스를 네. 살아오면서 많이 봤는데 제일 황당한 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사퇴를 했는데 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예.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아하. 근데 기자들이 그러면 자진 사퇴한다고 하니까 질문할 준비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네. 손 들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일체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면은 품격이란 무엇일까 여러모로 의문인데 예. 지금까지 김인철 후보자한테 제기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관련 의혹들이지 않습니까? 네. 일가족이 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어떤 수혜를 입어가지고 아빠 찬스, 뭐 남편 찬스, 셀프 찬스 뭐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 해명 자료를 내는 뭐 반박 이런 것들 다 해왔거든요. 아하. 근데 어제 이제 황당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예. 여기엔 대응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어떤 네. 황당한 의혹이죠? 이게 1999년에 제자 논문 심사를 뭐 술집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했다 이런 의혹인데 아하. 이게 뭐 다름 아닌 국민의힘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 후보로 경선에 나갔던 네. 제자 이성만 씨가 자기 회고록에 써놓은 얘기에 나와요 이게.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종 논문 심사를 광화문에 있는 한식집에서 했다. 예. 이 주인 마담이 최종 심사를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 싶었지만 네. 김인철 지도교수가 승낙을 해서 실제 심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린다고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저는 근데 방석집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가벼운 차와 과일을 주인 마담이 이렇게 정성과 배려로 네. 준비를 해줬고 마치 주인 마담이 박사 후보자 같았을 정도로 성심성의껏 이렇게 준비를 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성만 박사 술 한잔 받게라는 말로 논문 통과가 이제 공식화됐고 아하. 그러자 이 술집에 있는 이 접대원들과 마담도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면서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축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하기도 없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근데 어쨌든 책에 써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해명을 들어보거나 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진 사퇴를 후보자가 해버렸습니다. 장예찬 단장님, 김인철 후보자의 이 상황과 또 품격에 대한 요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세상이 이제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이슈가 덮이는 세상은 아니죠. 아니죠. 예. 필요하다면 뭐 수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하더라도 기자분들의 질문이고 국민들의 질문이니까 여기에 그렇죠. 대해 소명하는 메시지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네. 한 가지 저는 이 당선인이나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끼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의혹들이 터져 나왔을 때 자진 사퇴로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는 것, 이 정도는 제가 정치적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게 떠밀려서 사퇴하게 된 것이든 그게 아니든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 욕심보다는 그래도 정부를 먼저 생각하는 행보이잖아요. 그래서 김인철 후보자 자진 사퇴 평가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온 가족이 다 받은 것, 그리고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제자의 자서전을 통해서 다소 부적절한 논문 심사 방식이 공개된 것, 이 두 가지는 국민 눈높이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인사청문회 거치는 것까지가 사실은 검증의 기간이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국민들께 사퇴했으니까 됐잖아요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사퇴하게 된 것 국민들 앞에 겸허히 낮은 자세로 좀 송구스럽다. 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참 올바른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참
참 마음이 좋은데 네. 근데 이런 의문도 있어요. 애초에 뭘 보고 그럼 지명을 한 거냐 후보자를. 검증 과정. 예. 그렇죠. 뭐 검증도 검증인데 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의혹의 내용이 교육부 장관, 교육자로서 아하.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냐.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적절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자의 가치관이라는 기준에 비춰서 보면은. 네. 그런데 뭘 보고 지명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어서 이 이유도 잘 설명이 안 되는 인사이고 네. 더군다나 이분 한 명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뭐 왜 지명한 거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예. 아 이렇게까지 논란이 많은데 네. 참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분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라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또 언급됐던 분이 오늘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정호영 후보자. 그렇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청문회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요. 예. 이 시작하자마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돼서 뭐 CT, MRI 원 자료를 이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는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우려해가지고 네. 이거를 거부를 해왔거든요. 다만 국회가 지정하는 전문의가 있으면 거기다가는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뭐 무슨 일인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뭐 말씨름이 오가고 하다가 이제 파행이 잠시 됐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MRI 자료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을 했는데 네. 인사청문회가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걸 가닥을 또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어쨌든 청문회가 다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조국 전 장관 문제하고 계속 비교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제가 왜 다른 분이랑 비교가 돼야 되느냐 전혀 같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화를 냈고 네. 그다음에 이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병역 특혜 관련 의혹 등등에 대해서 이게 편입학 문제는 특히 다른 교수들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이 편입학 실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허. 얘 주변에 얘기를 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경북대 의대 구조 자체가 아빠 찬스가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혹들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청문회가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장희찬 단장님, 김인철 후보자보다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장 단장님이나 특히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그 새 정부 부담 덜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정호영 후보자를 뭐 보호하거나 옹호했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예.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전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를 계속 지켜봤는데 네. 원래 우리가 민주당을 보고 야당 잘하는 정당이라고 정치권에서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야당. 예. 근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 네. 정호영 후보자 언론에서 제기된 거 외에 결정적 한 방이나 이 후보자를 수세에 밀어붙이는 날카로운 질의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 여러 의혹만으로도 여전히 정호영 후보자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책임을 같이 지는 것보다는 네. 조금 거리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유보적이고 예.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청문회 국면을 보니까 사실은 정무적으로 봤을 때 청문회를 통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에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네네. 본인이 직접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이건 사실이고 이건 이렇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줘야 한다. 그다음 여론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민주당의 질의라든가 증인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또 뭐 신문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공격이랄까요? 네. 비판들이 너무 무딘 것 같아요. 그냥 아하. 윽박 지르기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정호영 후보자가 정무적으로 다소 적절치 못한 표현들을 쓰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자신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저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뭔가 후보자를 결정적으로 쓰러뜨릴 만한 한 건을 민주당이 못 잡아채고 있다. 그렇게 되면 네. 이 청문회 끝나고 났을 때 당선인 측에서 임명 강행을 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할지 또는 자진 사퇴를 권고할지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본단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은 뭐 다른 거 아니라 바빴나 봐요. 뭐 검찰 문제를 다뤘든지 뭐 아무튼 바빴나 본데 바빴다. 그래서 예. 다소 이제 기대 이하로 청문회가 굉장히 밋밋하게 진행되고 좀 밋밋한 아하.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항상 또 청문회 하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런 것도 여러모로 이제 기대에 차지 못해가지고 성에 차지 못해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 어느 당이든지 여당이 되면 또 감싸기 급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장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비이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양당 모두가 막 이 후보자를 막 꾸짖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도 기대를 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모범적인 의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치켜 세우기도 하고 네. 또 자녀 얘기에 또 눈바구리 맺히는 거를 봤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정서적 접근을 또 하려고도 하고 예. 계속 이제 해명과 어떤 변명의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보도가 쭉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뭐 국립대 병원장이 대학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호영 후보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건국대 병원하고 의대는 다른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만들고 아하. 이런 상황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다 생각이 장 단장님 같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지도 않구나 이 점도 좀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전히 비판적입니다만 예.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준비를 안 해온 것 같긴 해요. 이게 여론이 안 좋고 언론의 의혹 제기가 많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굳이 힘을 쏟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낙마시킬 수 있다고 좀 다소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아하. 싶어서요. 네. 오히려 청문회 이후에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로 드러나는 건 없는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해버리면 그리고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를 막 수세에 몰게 했다거나 코너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 판단할 때 예상과 조금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허. 싶기는 한데요. 제 예. 개인 의견을 물어보면 여전히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이 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어떤 감각이 있어서 아마 예. 지금 오후 들어 이런 분위기겠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가장 뭐랄까요? 초점, 핵심 아무래도 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도미노 사태 이어지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국면이 되면 한 사람이 이제 자진 사퇴하기 시작하면은 뭐 사퇴 사례가 쭉 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네. 말씀드린 건데 바로 그 부분을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사실상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재청권을 이제 행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검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책임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예. 사전 검증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김앤장 고문료 등의 이해충돌 문제 여전히 지적이 됐고 예. 그다음에 그림 문제라든지 이런 거 계속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배우자 그림을 판매한 갤러리 관장이 나와가지고 참 훌륭한 그림이었다. 이것은 뭐 다 네. 사갈 만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예. 또 김현장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 고문료 지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네. 좀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 어제보다는 좀 힘이 약간 아하. 빠진 듯한 모양새인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가 결국은 이게 다른 어떤 사안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총리 인준 문제를 예. 다른 정치적 사안과 바터로 연결지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 되죠. 보거든요. 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낙마해 시켜야 지명 철회해야 한덕수 인준해 줄게라는 주장이 은근슬쩍 나오고 있는 것 그래요? 같은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없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증거로 검증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 여론이 싹 돌아서겠죠. 그런데 2007년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좀 명구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김앤장 관련된 것일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민간에 가서 또 역할을 하고 또 민간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을 공공에 다시 퍼뜨리고 하는 게 결코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연평균 4억 정도의 어떤 연봉이 국민 네. 눈높이에 비해서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계속 손가락질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에서 환영받는 수준 높은 인재들을 그럼 공공에서는 영영 못 쓰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회전문이 문제인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민간에 있던 분이 공공에 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감안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공적 활동을 하던 공무원 출신이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공적 활동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은 예. 민간에서의 활동을 할 때하고의 이해충돌이나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된 거고 바로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다라는 거는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장예찬 단장이 가져온 오늘의 이슈 어떤 것입니까? 네, 저는 과연 짤짤이의 진실은 무엇인가?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내부 법사위 이제 화상회의에서 예. 한 국회의원에게 젊은 남성 국회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라는 그 뭐 홀짝 맞추는 그런 놀이한 걸 본인이 표현한 것이다. 오해다라고 했는데 예. SBS에서 방금 전 보도를 통해 당시 대화 전문을 복구했습니다. 아하. 최강욱 의원의 해명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고 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징계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이 사건으로 오히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막 비판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짤짤이라는 옛날 놀이를 모르는 것 아니냐 막 이런 글도 기사화가 되고 있고 네. 저는 이 성희롱 발언 자체도 잘못했지만 네. 해명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너무 친분이 망역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사석에서나 하는 부적절한 농담이 나왔다. 잘못했고 당의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면 네. 이거 이렇게 커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당에서 경고 정도 받고 말았겠죠. 네. 그런데 이 해명 자체가 국민을 좀 우습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보좌진들 중에 누가 언론에 제보했느냐고 색출하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부터가 이 짤짤이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해명과 보좌진 색출에서 지금 이 민주당에 과연 민주가 있느냐라는 물음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찝어와 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뭐 대화 복원된 것도 보셨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화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네. 네, 그냥 보면은 맥락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 맥락을 네. 보면은 예. 그 무슨 뭐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진실을 뭐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실 확인이라는 게 예. 이 대화록도 대화록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듣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면 당에서 청취를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고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도 첫째로 별로 성의 있어 보이지 않는 해명, 아하. 최강욱 의원의 이런 해명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네. 이런 해명이 나왔을 때 뭐 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이런 이 얘기가 실제로 뭘 얘기한 건지에 대해서 별 근거도 없이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누명을 씌우냐라는 식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이 댓글을 쓰고 예. 굉장히 공격을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당적이 만약에 달랐으면은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상당한 의문이거든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남의 편이면은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 네. 이것만이야 그런 게 아니고 양당 모두의 지지층이라든가 또 소속 의원들이라든가 항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란 볼 때마다 사실은 평론가인데 제가 네. 피곤해가지고 이 얘기를 뭐 해야 되나 싶은데 뉴스에 나오니까 또 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뭐 장희찬 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사과하고 뭐 어떻게 들으셨든 제가 그런 어떤 무리야기해서 죄송하다든지 잘못된 표현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징계 추진 언급이 나오자 같은 당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상황. 앞서 짧게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는데 예. 지금은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해당 남자 의원이 불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었던 여성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불쾌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 성범죄 관련해서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 낙마하는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전례들 떠올려 보게 되면 예. 당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다만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몰아붙이는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편에서 엄호해주는 의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강성 지지자들 하자는 대로 당이 끌려가다 보면 예. 당이 점점 중도층이나 대중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 그렇죠. 룸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공간이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과거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참 잘했죠. 그렇죠.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재창당 작업하기 전에는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도 강성 지지층 말 듣고 막 극우 유튜브들 따라가고 하면서 당이 계속 잠시 망가졌잖아요.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 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징계 추진에 대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과 비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장희찬 단장님 계속해 주시죠. 네, 저는 단지 이 성희롱 이 발언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정당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강성 지지층 말 들어서 잘 되고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네. 그 강성 지지층들의 이 들끓는 수요를 조금은 누르면서 당을 계속 대중 친화적으로 중도적으로 끌고 가야 정당이 성공하는 것인데 네. 지금 과연 민주당의 이 방향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뭐 강성 지지층이 나쁘다 배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국민의힘 또 그 전신 새누리당 역시 유사한 나쁜 과거가 네. 있고요. 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문제라면 배현진 의원의 박병석 의장에 대한 차별성 발언 이것도 문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배현진 의원이 깔끔하게 유감 표명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이전에 국회의장석 앞에 앉아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두발로 밟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하고 경호처 동원해서 여자 의원들 부상 입히고 해도 되느냐 항의 차원이라는 맥락은 이해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신체적인 부분들 앙증맞다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배현진 의원도 쿨하게 사과하거나 유감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을 가지고 뭐 징계하겠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명감이다 이러는데 네. 정작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GS 지지라고 누가 봐도 모욕적인 언어를 썼던 김승원 의원, 이분도 공교롭게도 철험해내요. 네. 어쨌든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굿 거버넌스라면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엄청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는 GS 지지하고 배현진 의원 발언은 다른 사안이긴 하죠. 이제 배현진 의원 발언은 이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꼬집어 가지고 비아냥거린 것이고 예. GS 지지는 어떤 원초적인 욕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게 욕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네. 그래서 수위는 다른데 다만 이 다른 이유가 GS 지지가 굿 거버넌스이기 때문은 아닌 거죠. 다른 종류의 어떤 이 비난이기 때문인 것이고 예. 상대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어떤 대상으로 삼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지. 아니 근데 GSG가 어떻게 국 거버넌스로 해석이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명을 이제 예. 이게 결국 그런 욕설이 해명이 있어요? 욕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어떤 해설을 하느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영어의 약자라는 거를 김승원 의원이 뭐 해명을 한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래야 배현진 의원의 이제 말에 대해서 지금 장 단장님 얘기한 대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장희찬 단장님 일단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실수할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꾸 이를 더 악화시키고 키우는 걸까요? 이게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몰리게 되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고 네. 페이스북 같은 걸 해도 내 편드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거든요. 옆에 보면. 예. 근데 그게 실제 의견과는 또 다를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 에코 체인버 효과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환호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뭐 후원금 보내주는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 다수의 의견일 거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예.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또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는 거죠. 사과하면 지는 거다. 내가 사과 안 해도 최강욱 의원 지지자들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비판해 주니까요. 아하.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런 에코 체인버 효과는 큰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게 네.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이 부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짧게 지적을 하면은 네. 이런 지적을 양당이 서로에 대해서 막 해요. 서로에게는 대해서. 하죠. 자기에게는 네. 안 하죠. 그렇죠. 정작 근데 자기들이 할 때는 또
똑같이 자기 지지층 말 뒤에 끌려다니고 뭐 합니다. 그게 문제죠.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심부터 시작해서 네. 이 지지층으로부터 자유롭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모든- 세계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갇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네. 그것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도 네. 국민의힘은 정호영 후보자 많이 비판하고 쓴소리 내고 있는 편입니다. 예.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